여러분, 화장실 하나로 집안의 재물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그냥 씻고 볼일 보는 공간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풍수에서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리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화장실에 특별한 물건 하나를 반드시 두는데요. 이것 하나만 제대로 두면 망한 집도 다시 살아나고 돈이 술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그 물건은 바로 천일염, 소금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 있는 그 소금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금이나 아무렇게나 두면 안 되는데요. 어떤 소금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15년간 풍수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집을 봐왔는데요. 화장실에 소금 하나 제대로 둔 집들은 3개월 안에 확실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승진하거나 사업이 풀리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또 어떤 분은 몇 년째 안 나가던 집이 한 달 만에 팔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화장실을 그냥 방치한 집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모입니다. 벌어도 새 나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는데요. 왜 그럴까요? 풍수에서 화장실은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공간입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하는데 이 물이 그냥 빠져나가면 재물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파트는 화장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안방 화장실, 공용 화장실, 심지어 3개인 집도 있는데요. 이 모든 화장실에서 매일매일 재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천일염을 제대로 두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기운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는데요. 특히 화장실처럼 나쁜 기운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화장실에 소금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어디에 두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여러분의 금전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꼭 재물이 들어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한 분 한 분 제가 매일 밤 댓글을 읽으며 여러분의 재물운 상승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화장실에 소금을 두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음기가 강한 공간입니다. 물이 흐르고 배출이 이루어지고 습기가 차는 곳이지요. 풍수에서는 이런 공간을 배설의 공간, 정화의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것도 나가고 나쁜 것도 나가는데 문제는 재물까지 함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화장실을 집 바깥에 따로 지었습니다. 뒷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 안에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일부러 멀리 둔 것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아파트나 주택이나 화장실이 집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화장실을 그냥 두면 집안의 재물운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소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소금, 특히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에 말려 만든 순수한 자연 재료인데요. 바다는 풍요와 무한함을 상징합니다. 바닷물에서 나온 천일염은 이 풍요로운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소금은 강력한 정화 작용을 합니다.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좋은 기운은 보호하는 힘이 있는데요. 화장실처럼
나쁜 기운이 모이기 쉬운 공간에서는 이정화 작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서울에 사시는 50대 자영업자분이 계셨는데 몇 년째 사업이 안 풀리셨습니다. 손님은 오는데 매출이 안 나오고 직원들도 자꾸 그만두고 집에 가면 부부 사이도 안 좋고 자식들도 말썽이고 집을 보니 화장실이 3개나 되는데 아무것도 안 두셨더라고요. 제가 각 화장실에 천일염을 도자기 그릇에 담아두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3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큰 계약이 들어왔고 그만두려던 핵심 직원이 마음을 바꿨고 집안 분위기도 확 좋아졌다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화장실의 나쁜 기운을 소금이 정화하면서 집안 전체의 기운이 바뀐 것입니다. 재물이 빠져나가던 통로가 막히고 오히려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리로 바뀐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반드시 천일염을 사용하세요. 정제염이나 꽃소금 말고 굵은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천일염이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그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담을 그릇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절대 안 되고요. 도자기나 사기 그릇, 유리 그릇을 사용하세요. 특히 흰색이나 베이지색 도자기 그릇이 가장 좋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한 정도면 충분한데요. 너무 크면 관리가 어렵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약합니다. 천일염을 그릇에 80% 정도 채우세요. 너무 가득 담으면 넘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부족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으면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화장실 안에서도 위치가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가장 좋은 위치 3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효과가 좋은 위치는 변기 뒤편 선반입니다. 많은 화장실에 변기 뒤쪽으로 선반이 있지 않습니까? 수건이나 휴지를 올려두는 그 선반 말이에요. 바로 그곳이 화장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변기는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핵심 지점입니다. 우리가 물을 내릴 때마다 재물의 기운도 함께 빠져나가는데요. 변기 바로 뒤에 소금을 두면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금이 나쁜 기운은 흡수하고 재물의 기운은 보호하는 것이지요. 풍수에서는 이것을 재물의 수호라고 부릅니다. 빠져나가려는 재물을 붙잡아두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추천한 많은 분들이 변기 뒤편에 소금을 두고 나서 큰 변화를 경험하셨는데요. 한 분은 3개월 동안 월급에서 50만 원씩 저축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월급 받으면 달말에 항상 빠듯했는데 갑자기 돈이 남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아파트 관리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값, 전기세가 이유 없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물이 새는 것을 막는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변기 뒤편 선반에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먼저 선반을 깨끗이 닦으세요. 먼지나 물기가 있으면 안 되는데요. 마른 행주로 한번 닦아주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다음 천일염을 담은 도자기 그릇을 선반 중앙에 놓습니다. 정확히 가운데에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변기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정확히 가운데 오도록 배치하세요. 높이는 선반이 있는 그 위치 그대로면 됩니다. 보통 사람 허리 높이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너무 높으면 기운이 위로 흩어지고 너무 낮으면 효과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소금 그릇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다른 물건들을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소금의 기운이 분산됩니다. 꼭 필요한 물건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만 선반이 어지러우면 안 되는데요. 소금 그릇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간의 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선반이 없는 화장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변기 뒤쪽 바닥에 작은 선반이나 받침대를 하나 놓으세요. 인터넷이나 홈센터에서 작은 화장실 선반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높이 30cm 정도의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위에 소금 그릇을 올려놓으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소금 그릇을 변기, 물탱크 위에 직접 올려놓지 마세요. 물탱크는 물이 항상 고여 있는 곳이라 습기가 많습니다. 소금이 습기를 머금으면 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기운을 만들 수 있는데요. 반드시 물탱크와는 떨어진 선반이나 받침대 위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환기에도 신경 쓰세요.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풍기를 돌리거나 창문을 열어주세요. 소금이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동안 신선한 공기가 계속 들어와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정체된 공기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소금을 두어도 효과가 떨어지는데요. 하루에 2~3번 5분씩이라도 환기를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변기 뒤편 선반, 이곳이 화장실에서 소금을 둘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이 위치에 소금을 두어보세요. 빠르면 2주, 늦어도 1달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위치는 세면대 옆 공간입니다. 대부분의 화장실에는 세면대가 있고 세면대 옆이나 뒤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칫솔이나 비누를 놓는 그 자리 말이에요. 이곳도 소금을 두기에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세면대는 우리가 화장실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는 곳이지요. 여기서도 물이 계속 흐르는데요. 이 물을 통해 우리 몸의 기운이 씻겨 나가기도 합니다. 하루의 피로와 나쁜 기운이 물과 함께 빠져나가는 것은 좋지만 재물운까지 함께 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면대 옆에 소금을 두면 이 흐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쁜 기운은 빠져나가게 하되 재물의 기운은 보호하는 것이지요. 특히 아침에 세수하실 때 소금이 있으면 그날 하루의 재물운이 활성화됩니다. 신기하게도 세면대 옆에 소금을 둔 분들은 하루 일과 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거나 작은 행운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남에 사시는 한 40대 직장인 분이 계셨는데요. 승진 시험을 여러 번 떨어지셨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뭔가 운이 안 따라준다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제가 화장실 세면대 옆에 소금을 두라고 권했는데 3개월 후에 승진하셨습니다. 본인도 놀라고 저도 놀랐는데 면접 당일 아침에 화장실에서 세수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소금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세면대 옆 공간에는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세면대의 오른쪽이 더 좋습니다. 풍수에서 오른쪽은 양의 기운이 흐르는 방향인데요. 재물운은 양의 기운과 함께 움직입니다. 만약 세면대 오른쪽에 공간이 없다면 왼쪽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면대 바로 옆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두면 효과가 약해지는데요. 세면대에서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가 적당합니다. 소금 그릇을 놓을 때는 세면대보다 약간 뒤쪽에 두세요. 세면대 바로 앞에 두면 물이 튀어서 소금이 젖을 수 있습니다. 510cm 정도 뒤에 놓으면
물도 안 튀고 안전한데요. 그리고 세면대, 거울이 있다면 거울에 소금 그릇이 비치는 것도 좋습니다. 거울은 기운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소금의 정화 작용이 배가 되는 것이지요. 다만 거울이 깨지거나 금이 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깨진 거울은 오히려 나쁜 기운을 만들어내니 바로 교체하세요. 세면대 옆에 소금을 둘 때 함께 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소금 옆에 놓으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데요. 식물은 생명력을 상징하고 소금은 정화를 상징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상승하는 것이지요. 추천하는 식물은 치킨답서스나 산세베리아 같은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화장실처럼 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관리가 쉬운데요. 소금 그릇 옆에 작은 화분을 하나 두시면 화장실 전체의 기운이 확 달라집니다. 단, 화분이 너무 크면 안 되고요. 손바닥보다 약간 큰 정도의 작은 화분이 적당합니다. 식물이 너무 크면 습기를 많이 머금어서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세면대 옆 소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 것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면대는 사용 빈도가 높아서 소금이 나쁜 기운을 많이 흡수하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소금의 정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묵은 소금은 버리고 새 천일염으로 교체하시면 항상 최상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면대 옆 공간, 특히 매일 아침 세수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위치는 화장실 문 안쪽 모서리입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오른쪽이나 왼쪽 구석 부분 말이에요. 여기에 작은 선반이나 바닥에 직접 소금을 두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왜 문 안쪽 모서리일까요? 풍수에서 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화장실 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바깥에 기운이 함께 들어오고 나올 때는 화장실의 기운이 함께 나갑니다. 문 안쪽 모서리에 소금을 두면 화장실의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거실이나 주방과 가까운 경우에는 이 위치가 아주 중요한데요. 화장실의 음기가 생활 공간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 위치는 화장실 전체를 보호하는 수문장 같은 역할도 합니다. 바깥의 나쁜 기운이 화장실로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는데요. 특히 집에 손님이 자주 오시거나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소금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집이 있었는데요. 가족이 5명이나 되는 집이었습니다. 화장실을 하루에도 수십 번 사용하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항상 무겁고 답답했대요. 특히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다 피곤해하고 말다툼도 잦았다고 합니다. 제가 화장실 문 안쪽 양쪽 모서리에 소금을 두라고 권했는데요. 일주일도 안 돼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밝아지고 대화도 많아지고 무엇보다 집에 있는 게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소금이 나쁜 기운을 차단하고 좋은 기운을 지켜주는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문 안쪽 모서리에는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오른쪽 모서리가 더 좋습니다. 오른쪽은 재물운이 들어오는 방향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오른쪽에 공간이 없거나 변기 등이 있다면 왼쪽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서리라는 점입니다. 벽과 벽이 만나는 구석진 곳에 두어야 효과가 좋은데요. 이런 곳은 기운이 모이는 지점이라서 소금의 정화 작용이 강해집니다. 높이는 바닥에서 305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으면 발에 차일 수 있고 너무 높으면 관리가 불편한데요. 작은 선반이나 받침대를 하나 놓고 그
그 위에 소금 그릇을 두시면 됩니다. 만약 공간이 정말 협소하다면 바닥에 직접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바닥에 둘 때는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금 그릇 밑에 작은 방수 매트나 타일 조각을 깔아두면 안전합니다. 문 안쪽 모서리 소금은 다른 위치보다 교체 주기를 조금 더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3주에 한 번 정도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데요. 문 근처는 사람들의 출입이 잦아서 소금이 나쁜 기운을 빨리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소금 색깔이 변하거나 습기를 머금은 것 같으면 바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이 위치에는 소금과 함께 작은 수정을 하나 두면 더욱 좋습니다. 투명한 수정이나 장미 수정 같은 것을 소금 옆에 놓으면 기운이 정화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수정은 소금과 마찬가지로 정화작용이 강한 천연 광물입니다. 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의 작은 수정 하나면 충분한데요. 소금 그릇 옆에 살짝 놓아두시면 됩니다. 화장실 문 안쪽 모서리. 이곳은 화장실과 집의 경계를 지키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화장실이 여러 개인 집이라면 각 화장실 문 안쪽에 모두 소금을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화장실에 소금을 두기 좋은 위치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되어 재물운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변기 안이나 변기 위에 직접 올리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변기가 중요하니까 변기, 물탱크 바로 위에 소금을 올려놓으시는데요. 이건 최악입니다. 변기는 배출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소금이 직접 변기 위에 있으면 소금의 좋은 기운까지 물과 함께 빠져나갑니다. 재물운을 지키려고 둔 소금이 오히려 재물을 끌고 나가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변기 물탱크는 항상 습기가 많습니다. 소금이 습기를 머금으면 웅얼해지고 색이 변하는데요. 이렇게 된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절대로 변기 근처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세요. 변기 뒤편 선반은 괜찮지만 변기 자체나 물탱크 위는 금물입니다. 두 번째, 샤워 부스 안이나 욕조 안에 두지 마세요. 물이 직접 닿는 곳에 소금을 두면 바로 녹아버립니다. 소금이 물에 녹으면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데요. 녹은 소금물은 오히려 배수구를 통해 재물운을 끌고 나갑니다. 샤워 부스나 욕조는 물이 쏟아지는 공간이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샤워 부스 밖의 선반이나 공간에는 괜찮지만 물이 튀는 범위 안에는 두지 마세요. 세 번째, 화장실 바닥에 그냥 놓지 마세요. 앞에서 문 안쪽 모서리 바닥도 괜찮다고 했지만 그것도 받침이나 네트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바닥에 직접 두면 발에 차이거나 물에 젖을 위험이 큰데요. 특히 화장실 바닥은 물기가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청소할 때도 불편하고 소금도 쉽게 상하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 1020cm 높이의 받침이나 선반 위에 올려놓으세요. 네 번째, 화장실 창문 밖이나 환기구 앞에 두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공기가 잘 통하는 곳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화장실 창문이나 환기구 바로 앞에 두면 소금의 기운이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좋은 기운을 모아야 하는데 바람이 세게 부는 곳에서는 이 작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창문이나 환기구에서 최소 50c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세요. 환기는 중요하지만 소금이 바람을 직접 맞으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화장실 문 바깥쪽에 두지 마세요. 화장실 문 밖, 즉 거실이나 복도 쪽에 소금을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소금은 화장실 안의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운을 지켜야 하는데 문 밖에 있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화장실의 나쁜 기운이 그 소금을 통해 집 안으로 퍼질 수 있는데요. 반드시 화장실 문 안쪽에 두세요. 6번째,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둔 소금을 가져다 쓰지 마세요. 이것도 중요한 금기인데요.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 가서 화장실에 소금이 있다고 가져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소금은 이미 그 집의 나쁜 기운을 흡수한 상태인데요. 다른 집의 나쁜 기운을 옛 집으로 가져오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소금은 반드시 새 것으로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세요. 7번째, 색깔이 들어간 소금이나 향이 첨가된 소금은 사용하지 마세요. 요즘 목욕 소금이나 아로마 소금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풍수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화학 성분이 첨가되거나 인공향이 들어가면 자연의 순수한 기운이 사라지는데요. 반드시 순수한 천일염만 사용하세요. 흰색 그대로의 천일염이 가장 좋습니다. 8번째, 소금을 너무 많이 두지 마세요. 화장실마다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를 빨리 보려고 여러 그릇을 두시는데요.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기운이 혼란스러워지고 효과가 떨어지는데요. 한 화장실에 한 그릇, 이 원칙을 지키세요. 만약 화장실이 크다면 그릇 크기를 조금 크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상 화장실에 소금을 둘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기들만 잘 지켜도 소금의 효과를 100%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변기 위, 샤워 부스 안, 창문 바로 앞, 이 세 곳은 정말 조심하세요. 6번째, 소금 관리와 교체 시기 1500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소금을 두어도 관리를 안 하면 효과가 없는데요. 소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소금을 둔 후에는 매일 한 번씩 확인하세요. 아침에 화장실 사용하실 소금을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금의 색깔이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지요. 만약 소금이 축축해지거나 색이 변하거나 덩어리가 치면 바로 교체 신호입니다. 소금이 나쁜 기운을 많이 흡수하면 이렇게 변하는데요. 빨리 새 것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둘째, 기본 교체 주기는 한 달입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새 소금으로 바꿔주세요.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흡수하는데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한 달 정도 지나면 포화 상태가 됩니다. 특히 가족이 많거나 화장실 사용이 잦은 집은 3주에 한 번씩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그날 되면 꼭 바꾸세요. 셋째, 묵은 소금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묵은 소금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싱크대에 버리면 안 되는데요. 그 소금에 흡수된 나쁜 기운이 다시 집 안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흐르는 물에 씻어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화장실 변기에 묵은 소금을 넣고 물을 여러 번 내리세요. 이렇게 하면 나쁜 기운이 완전히 씻겨 나가는데요. 만약 변기에 버리는 게 찝찝하시다면 베란다 화분 밑에 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흙이 나쁜 기운을 정화해 주는데요. 절대 실내 화분에는 뿌리지 말고 베란다나 마당의 흙에 뿌리세요. 넷째, 새 소금으로 교체할 때는 그릇도 깨끗이 씻으세요. 그릇을 물로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새 소금을 담아야 하는데요.
젖은 그릇에 소금을 담으면 금방 눅눅해집니다. 그릇을 씻은 후에는 햇볕에 말리거나 마른 행주로 닦아서 완전히 마른 상태로 만드세요. 다섯째, 계절에 따라 관리 방법을 조금씩 바꾸세요. 여름철 장마 때는 습기가 많아서 소금이 빨리 눅눅해집니다. 이때는 2주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화장실 환기를 더 자주 시켜주세요. 겨울철에는 건조해서 소금이 오래 유지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교체하세요. 봄과 가을은 기본 주기인 한 달에 한 번이 적당합니다. 여섯째, 만약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가족이 아프면 바로 소금을 교체하세요. 갑자기 돈이 많이 나가거나 사고가 나거나 병이 생기면 소금이 나쁜 기운을 많이 흡수했다는 신호인데요. 이럴 때는 주기와 상관없이 즉시 새 것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묵은 소금을 버릴 나쁜 기운은 모두 씻겨 나가고 좋은 기운만 남으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버리세요. 이렇게 관리만 잘하면 화장실의 소금이 여러분 집의 재물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화장실에 소금을 두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일염을 도자기 그릇에 담아서 변기 뒤편, 선반이나 세면대 옆 혹은 문 안쪽 모서리에 두세요. 변기 위, 샤워 부스 안, 창문 바로 앞에는 절대 두지 마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키면 화장실에서 빠져나가던 재물운이 확 달라집니다. 저는 15년간 수많은 집을 상담하면서 이 방법으로 실제로 변화를 본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바로 실천해 보세요. 천일염 한 봉지만 사서 화장실에 두시는 것입니다. 돈도 몇천 원이면 되고 시간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안에 변화가 느껴질 것인데요.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지출이 줄어들거나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재물운이 활성화됩니다.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금전운이 배가 되는데요.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여러분 집으로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하나씩 열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꼭 재물이 들어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문구를 적는 순간 여러분의 의식이 재물을 끌어당기는 주파수로 바뀝니다. 제가 매일 밤 댓글을 한 분 한 분 읽으면서 여러분의 재물운 상승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재물운을 높이는 실용적인 풍수 비법들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영상을 공유할 때마다 여러분의 재물운이 2배로 커지는데요. 좋은 것은 나눌수록 더 많이 돌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재물운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에 소금 하나로 망한 집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통장에 돈이 쌓이고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오고 하는 일마다 풀리는 그런 날들이 계속 되시길 바랍니다. 큰 돈복이 여러분 집에 가득 차기를 기도드립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